어제 의사록도 발표되었고, 그리고 BOE, 그러니까 영란은행에서 일종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CPI도 발표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제 나온 소식 중에서 아주 작게 그냥 지나가듯 나온 뉴스지만 진짜 크고 너무 무섭게 다가왔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 일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가 드디어 공개되는 날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BOE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어제 다우는 올라가는 듯 빠졌고요. 나스닥도 그냥 약보합, S&P는 막판에 좀 빠지면서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특이했던 것은 유틸리티 업종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펩시가 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펩시콜라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코카콜라는 최근에 좀 안 좋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글로벌 PC 출하량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PC 수요 많이 줄었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출하량은 무려 3분기에 19%나 하락했습니다.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요. 업체별로 봐도 HB 같은 경우에는 27% 하락한 곳도 있으니까, 와, 진짜 많이 빠졌네요. 사실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PC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IT 수요의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신흥국에서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중저가 사던 사람들이 저가로 내려가고 고가 사던 사람들은 중가로 내려가는 그런 레벨 다운 효과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큰 변화 없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bp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영국의 금리도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도로. 자,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주가가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것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우리가 채권 사주기로 했던 거 10월 14일 내일까지인데요. 우리나라 시간 지금 기준으로 내일까지인데 이거 좀 연장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들어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내용 보니까 그냥 예정대로 금요일날 종료할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해프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란은행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시사했다라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나왔는데 영란은행의 대변인은 그거 전날에 이야기했던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채권 시장의 혼란을 막고 싶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싶죠. 공부는 다 잘하고 시험은 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엎드려 잠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상황에서 영란의 양적 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자, 달러의 움직임은 큰 변화 없었고요. 그리고 유로화는 약보합, 파운드화 강보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 근데 파운드화가 1% 움직였는데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 파운드화가 최근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엔화는 처음으로 98년 이후로 처음으로 146엔을 돌파했습니다. 와, 이게 돌파했네요, 드디어.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금리를 막는 걸 포기하든지 엔화가 약세를 용인하든지인데 엔화 약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 3% 하락했고요. 천연가스도 3% 하락. 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16년 내 최고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6.8%인데 30년 뉴욕 고정 모기지 금리는 7%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지금 어떤 속도냐면 여기가 지금 2022년이거든요.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3%대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속도로 올라갔고 이러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로 다시 리파이낸싱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업체는 업황 부진 때문에 감원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감원 속도 너무 빨라지는데, 저도 잘 모르는 회사긴 하지만 앵글오크 모기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은 20%씩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어제 의사록이 발표됐기 때문에 의사록의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의사록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영상을 잠깐만 보고 오시죠. 달러의 급등 현상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양털깎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양털깎기가 무슨 얘기냐? 달러를 많이 풀어놓고, 그래, 야, 달러 써, 괜찮아, 써도 돼, 빌려줄게, 금리 낮고, 얘 갖다 써라, 왜 안 쓰냐? 그러다가 금리를 확 올려버려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이렇게 되면서 자산 가격 폭락하고 EM이 뭐 망하고 어쩌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사줄까? 그러면 이렇게 양털깎기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졸탄이 얘기한 거는 이 얘기랑 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야, 그거 다 당하고 또 당하겠냐 애들이?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어제 FOMC 의사록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양털깎기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양털깎기와 관련된 영상을 보셨는데, 사실 졸탄이 얘기한 것은 에이, 이번에 또 당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좀 어떻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의 내용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나 어제 메스터 총리가 얘기했던 거랑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너무 적은 행동을 취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많은 행동을 취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양털깎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보다 너무 작은 행동, 금리를 안 올려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이 더 크다. 그럼 니들 생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가난해지고 있다. 안 된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강달러 때문에 생기는 효과 알지만 나는 미국이 중요해. 라파엘 보스틱, 내년 금리는 안 돼. 크리스토퍼 월러는 금융안정 우려 알지만 나는 인플레,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실은 명백하게 경고를 날려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합성이 돼 있는 짤이라고 하는데요. 옐런이 언제 돈이 죽는가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제 옐런이 얘기했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작년에 두둑하게 뿌려놔가지고 우리는 좋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긴축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괜찮은데 다른 나라들이 좋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신흥국이 위험한 허리케인을 마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양털깎기라는 말을 저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IMF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은 지금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제 작은 뉴스였지만 이 뉴스가 정말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내용은 개방형 부동산 펀드에서 출금 중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무서운 이유가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영국 부동산 펀드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현대 펀드의 상환이 너무 많아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자, 이 얘기는 2020년 3월달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SK증권에 있을 때 썼던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영국의 자산운용사 부동산 펀드 거래 중단, 모기지 증권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마진콜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었는데 다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연합인포맥스에 나와서 이번에는 펀드가 위기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의 손실이 45조 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7월달 누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숫자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상반기의 적자는 76조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의원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상반기 수익 금액을 보니까 주식이 65조, 채권이 20조, 그리고 대체 투자에서 9조를 벌어서 76조 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요거죠. 과연 9조가 맞냐라는 겁니다. 이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자산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비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어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번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그래서 환매가 중단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뉴욕 멜론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업무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최초의 미국 대형 은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설문의 응답자 중에 41%가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PwC 서베이에서는 ESG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사실 최근에 안티 ESG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가능 펀드, ESG 관련된 펀드로는 돈이 그나마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다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풍력 산업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주도권 뺏기겠다 이러다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우디랑 정말 등을 질 것처럼 하다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가서 주먹 인사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감산하는 거 보니까 나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분이 단단히 상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계를 재검토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되고요. 내일은 영란은행의 채권 매입이 중단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펀드 환매가 중단된다라는 소식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생존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